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기형도 시인의 가을 무덤 제막내가입니다.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정한을 보여주는 그런 시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낙엽이 덮인 무덤이 있습니다. 자, 이 무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요? 무섭습니까? 아마 이 무덤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느낌이 다르겠죠. 자, 오늘 기영도 시인은 어, 죽은 누이의 무덤을 가을에 찾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기형도 가을 무덤 제막내가 해설, 살아서 눈물보다 찝찝한 서름을 빨고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나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쉰 목소리로 어둠과 싸우다가 행복한 추억도 하나 갖지 못한 채 죽어서야 편안히 무덤 속에 누운 누이에게 술 한잔 따르며 느끼는 누이에 대한 진한 슬픔을 담은 시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제막내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작품은 화자가 죽은 누이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는 누이의 무덤 앞에서 누이에게 제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올리며 고단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힘겹게 살다 간 혈육이기 때문에 화자의 한과 슬픔은 가슴 깊이 사무칩니다. 그래서 화자는 누이의 무덤에 술을 부으며 죽은 누이를 위로하고 누이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누이와 정서적으로 교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누이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한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부제로 사용된 향가 제막내가는 종교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화자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는데 반해 이 작품에는 종교적 상상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정한을 노래한 기영도 시인의 가을 무덤 제막내가 해설입니다. 누이야, 내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랴. 시리도록 허연 이 영하의 가을에 망초꽃 잎을 곱게 덮고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풀씨마저 피해 나르는 부석이는 이 자리에 빛바랜 단발머리로 누워있느냐.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어 껄끄러운 내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딱딱 부딪는 이빨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 나온다.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구정물 겨울을 뛰어 건널 때 외라서 그리도 숟가락을 움켜쥐고 눈물보다 찝찝한 서름을 빨았더냐.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서 솟아나고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버려진 배암, 도토리, 반쯤 씹힌 칡, 질척이는 뜨물석의 밥덩이처럼 부딪히며 하구로 떠내려갔음이랴. 우리는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나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쉰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음이랴.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 내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오르는 솔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의인 까닭이냐. 기형도 가을 무덤 제막내가 해설. 자, 가을 무덤 제막내가 가을의 무덤을 찾았는데 제막내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막내가는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신라의 향가입니다. 따라서 화자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가을의 무덤을 찾는 노래이죠. 월명사의 향가 제막내가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고요. 누이야, 누이라고 불렀죠.
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다정다감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누이와 부를 때 원한 이런 것보다는 누이에게 따뜻한 말로 전하는 거죠. 이렇게 부르니까 통어법입니다. 내 파리한 얼굴, 파리한 얼굴은 바로 누이의 무덤이죠. 내 파리한 얼굴, 누이의 무덤에 철철 술을 부어주랴. 우리 제사를 올릴 때 술을 먼저 이렇게 무덤에 한 잔 따라옵니다. 그죠? 철철 술을 부어주랴는 제사를 지내면서 술잔을 올린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 술잔을 올리는 이유는 죽은 누이의 맹복을 기원하기 위해서죠. 어떤 무덤에나 술잔을 올릴 때 제사 때도 이제 잔을 올리잖아요. 그것은 맹복을 비는 것입니다. 죽은 누이를 위한 제사입니다. 시리도록 허연, 시리도록 허연, 시리다는 우리 촉각이죠. 허옇다는 시각이죠. 여기는 감각적 표현, 촉각과 시각이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영하의 가을에 아주 추운 가을이네요. 가을은 뭐 좀 그렇게 춥진 않은데 이 영하의 가을이니까 계절적 배경 굉장히 어려운 추운 가을이다. 그죠? 망초꽃 잎을 곱게 덮고, 망초는 우리 개망초라는 풀인데요. 많이 흔한 풀입니다. 아마 무덤에 망초꽃이 이불처럼 덮인 누이의 무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잠이 그리도 길더냐? 왜 잠이,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너는 지금이라도 살아서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길게 자느냐? 그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고요. 누이의 무덤의 가을 모습입니다. 풀씨마저 피해 나르는 푸석이는 이 자리. 풀씨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존재죠. 그런데 이 풀씨마저 피해 나르는 푸석이는 이 자리니까 생명력이 없는 곳. 뭐 누이가 죽었으니까 생명력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자리는 바로 무덤인데 화자의 슬픔이 심화되는 공간이 됩니다. 빛바랜 단발머리로 누웠느냐? 빛바랜 단발머리는 누이의 무덤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단발머리는 어린 소녀잖아요. 그 어린 소녀인데 빛이 발했다. 어린 소녀도 죽은 지 오래됐다는 뜻이죠. 자, 살아있는 처녀의 단발머리는 상당히 다르다. 그죠? 어린 나이에 돌아간 누이의 모습이죠. 삭막한 누이의 무덤이고요.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요.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 아마 그 안에 살이 썩고 뭐 뼈도 헝클어져 있겠죠. 죽은 누이의 모습인데 이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또 슬픔이 심화됩니다. 껄끄러운 내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껄끄러운 내 뼈다귀, 아무튼 껄끄럽겠죠. 껄끄러운 내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은 이거는 아마 살아있는 누이 같으면 악수도 쉽게 편안해 하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누이의 죽음입니다. 딱딱 부딪는 이빨새로, 딱딱 부딪는 이빨새로, 아마 누이가 내하고 악수하면은 이빨새로 어머님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나온다. 누이에게서 혈육의 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고난을 함께 했던 혈육의 정인데요. 아마 이것은 슬픔과 안타까움이겠죠. 어머님이 물려주신 그 혈육의 정을 내가 느낀다. 사무치는 혈육의 정,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물거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구정물 겨울을 건너뛸 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 외라서 그리도 숟가락 움켜쥐고, 숟가락은 꼭 움켜쥐었다. 그죠? 이런 빗줄기 속에 구정물 겨울을 건널 때도 숟가락은 쥐고 있었죠. 아마 먹고 살기 어려웠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눈물보다 찝찝한 서름을 빨았더냐. 아주 서러운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죠. 화자의 한의 정서를 의문형 진술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단했던 어린 시절 회상입니다.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 쏟아나고, 아침은 희망의 이미지죠. 긍정적 심상이 희망의 이미지인데, 아침이 우리 앞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뒤편에서 솟아났다는 것은 희망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고요.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맨발로도 아프지, 옛날 맨발로 걸었던 그 산길이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고요. 버려진 개암도 있고 도토리도 있고 반쯤 짚인 칡도 있고, 이건 다 개암이나 도토리나 버려진 개암이나 도토리, 칡은 소용없는 것이죠.
질척이든 뜨물 속의 밥덩이도 소용없는 것들이죠. 그죠? 이거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누이의 처지입니다. 아마 누이가 우리가 이런 소용없는 존재였다 이런 뜻이죠. 직유법이고요. 유년 시절 삶을 보여주는 현실적 소재들로 비참한 과거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며 하구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구로 떠내려갔다. 우리의 삶이 이랬다는 뜻이죠. 어렵고 고생스럽게 살았다. 자, 우리는 나하고 누이죠. 나하고 누이가 이제 일체감을 느끼고 있고요.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환경이죠.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는 비유적 표현인데요. 땀방울이 비늘처럼 달려있다. 힘들게 살았다는 뜻이죠. 쉰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으며랴. 불우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산 누이의 삶이고요. 힘겹게 살았던 지난 삶에 대한 회상입니다. 페나리눈. 자, 죽었어야 편안하죠. 고단한 삶, 죽었어야 편안하다. 살아있던 것이 더 힘들었다. 고단한 삶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내 누이야, 내 누이죠. 누이에서 내 누이가 됐으니까 일체감을 고조시키고요. 이름으로써 또 예상감이 느껴집니다. 내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무덤 속 누이의 얼굴이죠. 술을 올리면 명복을 빌기 위해서 술을 부으면 화자는 누이의 명복을 빌기 위한 제사를 올리고 있지요. 눈물처럼 튀어오르는 솔방울이. 자, 눈물처럼 튀어오르는 솔방울이. 그 솔방울은 뭐겠습니까? 바로 누이죠. 누이의 눈물처럼 솔방울이 튀어오른다. 이런 뜻이죠. 동적인 시어들을 활용해서 화자와 누이의 교감을 드러냅니다. 이 못난 영혼은 나죠. 화자입니다.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의인가닥이냐. 자, 누이의 눈물이 솔방울처럼 튀어나와서 내 온몸을 흔들더라. 무슨 뜻입니까? 죽은 누이와의 정서적 교감을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혈육간의 진한 슬픔이 느껴진다. 술을 따르면 누이에 대한 슬픔이 느껴진다. 이런 뜻이죠.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때문이다. 의인가닥이냐 나는. 자,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때문이다. 자, 영탄법과 서리법을 사용하여 애틋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통한 죽은 누이와의 정서적 교감입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행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시고요. 자, 여기 정영시, 서서시, 산문시는 자유시, 서정시, 운문시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성격은 추모적이죠. 또 회상적이고 또 향토적입니다. 주제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정한입니다. 자, 특징은 대상의 말을 건네는 예상적 어조이고요. 현재, 과거, 현재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과 영탄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더 자세한 것은 네이버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블로그나 PPT에서 클릭해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영도 시인의 가을 무덤 제망매가를 공부했는데요.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